뇌가 하나 더 있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검색이 되는 화면을 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고 아예 그냥 이 스마트폰 쓰는 거를 대체해서 AI 글래스만 쓰고 다니지 않을까. 이 제품군 전부 다 당진에서 보시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가장 먼저 가장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캐치업 시간입니다. 안경형 디바이스가 뜰 거라는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AI 글래스의 흐름은 아주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트라의 대표 김재혁입니다. AI 글래스 그리고 AI 글래스에 들어가는 광학 모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티널이 이제 창업한 게 2016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스마트 글래스라고 만들어진 것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경형 글래스는 이제 끝났어 라고들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떻게 창업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시작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발견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 시장을 딱 바라보니까 VR 시장이 막 이제 뜨는데 AR 시장은 당연히 더 많이 그 후에 뜰 수밖에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뭔가 시장을 만들어 보려면 지금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시점에 이제 창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진짜 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 여러 곳들에서 이제 우리 AI 글래스 만들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보면 메타의 이제 AI 글래스들의 이제 사용 후기들 같은 것들도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뭐가 달라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최전선에 계시니까 느끼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이제 체감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 또는 AI 글래스 시장 이렇게 얘기했던 시장들이 1년에 채 100만 대도 팔리지 않았던 게 지난 수십 년이었는데 재작년에 한 200만 대 이상 팔리더니 작년도에는 600만 대, 700만 대가 팔렸고 올해는 시장 리서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3천만 대 이상 팔린다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숫자 자체가 이제는 어떤 하나의 충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리 어댑터만 하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일상으로 넘어오는 딱 그 시점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요 이제 안경 형태로 생긴 디바이스를 누구는 스마트 글래스라고도 부르고 누구는 또 AI 글래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구분해서 보면 좋을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했었던 스마트 글래스는 당연히 이제 글래스가 똑똑해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AI라는 인터페이스가 정말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 AI 인터페이스가 글래스에 붙는 순간 정말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들이 보면서 스마트 글래스라는 용어보다는 AI 글래스라는 용어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도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기존에는 스마트 글래스는 뭔가 또 하나의 액세서리였지만 AI 글래스가 되는 순간 그 기업들의 어떤 AI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또는 소비자에게 본인들의 어떤 AI 컨텐츠들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도구로서 나오다 보니까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온 지는 꽤나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 중에서 이거 성공했어 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안경 형태를 고수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안경이 진짜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 17세기 이때부터 되게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300년 이상 사람들한테 너무나 당연한 어떤 하나의 인터페이스인데 그 인터페이스가 아직 스마트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삼성의 갤럭시 출시를 하시면서 막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가 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나를 잘 아는 AI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말하고 보고 듣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디바이스보다도 안경이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이 AI 서비스를 위한 가장 최고의 솔루션이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AI 서비스들 LLM이라고 부르는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AI 글래스가 잘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닐 것 같아요.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많은 그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발목을 잡았었던 병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풀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복합적이긴 한데 저희는 또 하드웨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 예뻐야지 고객들이 산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10년에 출시됐던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뭔가 공상 만화에 나오는 스카우터 같은 형태에 가까웠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메타 레이반 글래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그냥 일반 쓰는 선글라스랑 아무런 디자인적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예쁘니까 이건 사야지 라는 게 됐고, 그렇다면 그 예쁜 걸 만들 만한 기술들이 충분히 발전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어폰들이 충분히 작아졌고 배터리도 충분히 쓰고 있고 심지어는 요게 또 번역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어폰을 좀 다르게 만들어 볼까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지금의 이 어떤 AI 글래스 붐이 처음 시작이 됐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쭉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준비가 좀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요새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안 써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요거 실제로 써보면 어떤 느낌일까가 좀 궁금해요. 이걸 끼면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눈앞에 이렇게 화면이 둥둥 떠다니는 것도 궁금하고 막 어지럽거나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나 막 이런 것들 궁금한데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몰입형이다, 휴대형이다, 일상형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고, 몰입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VR 제품들, 메타 퀘스트 제품이란 뭐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고 최근에 갤럭시 XR이라는 제품도 나오기도 했고요. 정말 모든 보고 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그냥 여기다 막 축구장을 띄워놓고 놀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런 제품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좋지만 일상에서 쓰기는 좀 어렵고, 휴대용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안경보다는 뭔가 좀 두껍기는 합니다. 뭔가 안경 모양은 맞는데 진짜 일상에서 쓰고 다닐 수 있을까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100인치 이상 되는 큰 화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또 하나의 주류를 이루고, 가장 최근에 이제 뜨거운 제품들이 AI 글래스고, 얘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일반 글래스에 거의 가까워요. 이분은 그냥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화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일상형 제품군,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외의 상황으로 이걸 쓰는 행태들도 아마 이렇게 목격하시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뭐 재밌었던 사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글래스를 쓴 상태로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하면 아주 편안하게 영상을 시청하면서 두 손이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휴대용 제품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고요. 메타에서 또 발표했던 사례 중 하나는 일상형 AI 글래스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접객하시는 분들, 뭐 편의점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어폰 끼고 있으면 불친절한 느낌인데 안경을 쓰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보이고 이어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AI를 요새 뭐 스마트폰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앉아서도 쓰긴 하는데 또 안경에서 걔를 어떻게 불러서 쓰지 이런 거가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터랙션 부분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현재 주요 제품들은 특히 AI 글래스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음성 스피커랑 비슷하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들한테 누구야 라고 부르면 이제 이 친구가 뭐라 답을 해주듯이 하는데, 하나 좀 많이 다른 부분은 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내가 지금 뭐 보고 있지? 라고 물어보면 여기 앞에 렌즈들이 쭉 있고 뭐 안경들이 있고 검은색 테이블 위에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하고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셔서 어떻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부분들입니다. 약간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상용화돼서 널리 쓰이는 AI 글래스를 뭐 100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면 현재 이제 AI 글래스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뭐 각각 다 합쳤을 때 뭐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겨우 20 아니면 30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같이 일하는 고객사도 저희한테 말씀 주셨던 딱 단어가 It's just beginning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 자체의 목표는 사실 억 단위 이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1년에 억 단위 이상의 제품들이 당연하게 팔려나가는 그런 제품들을 기대하고 있고, 아직까지 좀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런 화면이 있는 제품보다는 화면이 없이 제공되는 제품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충분히 갖춰지고 또 이런 것들 고객들이 충분히 살만해진 상태에서 그런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되면 얘는
억 단위 이상의 디바이스를 갈 수 있고 그게 남은 한 70, 8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70, 80에서 가장 좀 시급하고 풀려야 되는 병목은 뭐냐인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목을 이제 좁히려면 기술적인 차원과 뭐 사회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좀 시장에 나오고 막 백화점에서 이제 AI 글래스 팔기 시작했으니까 확실히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예쁜 디바이스 누가 봐도 아 이건 쓰는 게 예쁜데 이거 쓰고 다니는 게 되게 패셔너블한데 또는 적어도 그걸 쓰는 게 진짜 너디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디바이스가 나오려면 화면 자체도 충분히 제공되면서 충분히 얇고 가볍고 뭐 배터리도 조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장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약간 MPU나 이런 것들이 또 조그맣게라도 들어가서 좀 더 연산을 빠르게 하고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전되면 정말 이 7, 80을 확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AI 글래스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레티널이 바라보고 계신 어떤 시각 이런 거를 이제 말씀 들어봤는데요. 레티널은 사실은 근데 AI 글래스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광학 렌즈 이런 부분을 직접 문제를 풀고 있는 회사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저희는 요런 형태 이제 모듈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신기하게 생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기술 스타트업들의 시작을 보면 연구실에서 드립다 이제 연구하다가 어떤 논문 쓰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식 때 이렇게 빛이 내리는 걸 이제 나뭇잎에서 살짝 이제 비치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창업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너무 흥미로운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랑 CTO랑 이제 고등학교 친구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약간 물리적인 것들이나 자연현상 관찰하고 공학적인 것들을 항상 좋아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일식을 관찰하다 보니까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 초승달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밑에서 이제 그림자로 볼 수 있었던 순간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림자가 왜 저런 초승달 모양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뭇잎들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바닥에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작은 반사체가 있었는데 반사된 태양 또한 바닥에 이제 그런 그림자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핀홀 효과가 나뭇잎 사이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작은 반사체에서도 가능하네? 핀홀이 아니라 미러에서도 가능하네? 그러면 그런 걸 좀 적용을 하면 스마트 글래스 쪽에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구글 글래스에서 안 됐던 것들이 사실 이런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접근해서 거울을 깨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구실 찾아가서 이런 거 만들어 줄 수 있으신가요? 이러면서 교수님들 막 닭갈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 다 대학생이셨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 이제 스펙 쌓고 빨리 어느 회사 들어가려고 그 이력서 쓰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기였는데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창업에 뛰어든다는 건 되게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약간 서브 프로젝트로만 생각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10년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갈아 넣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어떤 하나의 토이 프로젝트였고 그때 또 저희한테 자극을 줬던 사례 중 하나가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더라고요. 그게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와 이제 VR 시대가 진짜 시작될 수 있고 이거는 어차피 게임 같은 부분이니까 그러면 좀 더 일상에 가까운 AR 시대는 그 다음으로 올 거고 훨씬 더 큰 시장이 오겠구나.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는데 라는 본격적인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를 아직 졸업한 상태가 아니었고 20대 중반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만들고 있는 걸 처음 보셨을 텐데 저희한테 투자를 또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의사결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딥테크 투자하는 영역에서 제가 주로 뵙는 분들은 박사학위 따고 나이도 좀 지긋하고 오래 연구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광학을 제대로 연구하시는데 대학생이시라고 해서 의아한 시각으로 갔었었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설명 주셨던 창업 스토리나 이런 걸 쭉 들으면서 그다음에 이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런 것들 쭉 들으면서 이분들 진짜 진심이시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 그 메타에 인수된 오큘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창업자가 지금 안두리라는 방산회사의 또 창업자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이제 사고를 치실 수 있는 젊은 분들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었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만들고 계신 거 한번 봤는데 이거다 하는 생각이 그냥 그 순간 바로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렌즈 이야기로 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요새 이제 광학 렌즈 만드는 기술 방식이나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좋은 렌즈라고 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평범한 것 렌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는 기준은 뭘까 하는 거가 궁금하고 또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레티널이 아주 잘하는 강점은 뭘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술 분류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드베스 형태다라고 하고, 하나는 웨이브가이드 형태다라고 하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핀 틸트 구조다라고 이렇게 3가지의 어떤 방식들을 주로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버드베스 같은 경우는 화면이 굉장히 커요. 화면을 좀 크게 만들기 유리한 구조이지만 두꺼워서 일반 안경처럼 보이긴 좀 어려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면 안경의 보통 두께들이 한 8mm, 9mm 정도인데 이게 20mm짜리 안경은 일반 안경과는 좀 달라지고 아무래도 사용성이 달라진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웨이브가이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는 되게 얇게 만드는데 색상 표현이나 화면 표현이 좀 잘 안 돼요. 지금 제일 AI 글래스로 많이 나온 제품들도 전부 다 웨이브가이드를 많이 채택을 하고 계신데 그 제품들 대부분이 초록색 화면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거를 색깔을 넣는 순간 너무나 여러 가지의 난이도들이 높아지고 그건 결국엔 고객 입장에서는 비싸지는 결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핀틸트라는 구조 기술을 통해서 앞에 있던 버드베스의 그런 큰 화면, 화질이 되게 좋은 부분, 그리고 웨이브가이드의 얇은 부분, 그리고 안경 같은 디자인이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져주는 구조고 경쟁사들에 비해서 더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그러면서 가격 자체도 합리적인 선으로 맞춰드리고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이 3가지 중에서 뭐가 하나만 살아남을 거냐라고 보면 LCD, OLED 여전히 시장이 다 각각 있고 각각의 시장이 만들어가듯이 이 시장은 더더욱이 3분의 1 정도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제품 자체가 더 패셔너블하고 좀 더 고객들에게 디자인이 중요하다 보니까 엄청난 극단의 최적화들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피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해야 되고 특성들이 나눠져서 제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백문이 불여일견 말씀드렸는데 너무 저희가 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한번 이제 실제 그 제품을 가지고 처음 만들었을 때랑 지금은 좀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의 진짜 제품인 모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핀미러 하나짜리로 시작했던 극초기 제품이고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거울 조그만 거 하나 집어넣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였고 요거 처음 만들 당시에는 사실 이런 렌즈 형태도 아니고 테이프 돌돌 만들다가 거울 쪼가리 붙여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구현하는 뭐 그런 데모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얘를 써보니까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화면이 좀 더 크게 그래서 핀미러를 이렇게 좀 다중으로 좌우로 배치를 하는 것들을 확장을 시켜봤고 여기 위에다가 화면을 넣으니까 좌우로 좀 넓어진 화면들이 나오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또 위에가 두꺼워져요. 왜냐면은 실제 사람 눈은 한 10cm, 20cm에 있는 거 잘 못 읽거든요. 이게 한 1m, 2m에 있어야 눈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에다 렌즈를 붙여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렌즈의 효과까지 안에다 넣는 또 렌즈들을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핀미러가 있고 밑에 뭔가 이렇게 거울이 조금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다가 좀 더 큰 화면들을 원해서 위아래로 좀 더 확장시켜서 처음으로 이제 출시되기 시작한 제품이 이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당시에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고 그 제품 납품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 빅테크들과도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이후에 이제 고객사들이 나는 더 큰 화면을 원해. 그래서 이제 좀 얘 두께도 조금 두꺼워지고 또 화면도 커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안에 있는 점들이 또 나는 불편한데 좀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일자 형태의 거울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반투명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형태로까지도 발전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AI 글래스 향으로 좀 화면은 작지만 그리고 얇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의 제품까지 나와서 이런 형태의 이제 안경으로 나오는 게 이제
최근에 제품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은 고객사들과 얘기하고 있는 건 좀 더 B2C에 가깝게 일반 안경에 가까운 일상형 제품들을 같이 만들고 있고, 두께도 한 4mm 이하 3mm 정도 해서 그런 저희 경쟁사들 두께보다 훨씬 얇게 제공되고, 화면도 그거보다 더 크고 풀컬러로 나오고, 그러면서 배터리도 적게 넣을 수 있어서 이런 무선 형태의 제품이 나왔을 때 일상생활에서 뭐 8시간 이상 착용하고 다녀도 문제가 있지 않고, 연속으로 만약에 영상들을 본다라고 하면 한 2-3시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을 이제 고객사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점 하나 들어간 렌즈에서 시작해서 이제 글래스 형태까지 가는 걸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요 여정을 되돌아보시면서 뭐에서 뭐 넘어갈 때가 정말 힘들었고 뜻깊은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핀 틸트라는 구조를 개발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원천 기술 차원에서 핀미러로 시작을 했지만 화면을 확장하려는 니즈를 저희가 다 만족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구조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에 있는 기존과 완전 다른 접근들이 필요해서 그거를 저희가 핀 틸트라는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고 특허를 내고 그걸 적용시키니까 기존보다 훨씬 다른 성능들로 이제 접근이 돼서 큰 브레이크 스루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하나 정도 더 하자면 양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렌즈들 다 유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해서 만들어야만 소비자한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리로 나온 제품들 너무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고, 양산 기술로 만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대가 가능한 거고, 그 안에서 엄청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그런 걸 만들었다가 또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또 고객들한테 전달이 돼서 굉장히 기존의 다른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사실 오래 걸리고 또 오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완제품 형태로 이제 된 걸 보니까 AI 글래스 이제 금방 오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예 그냥 지금 스마트폰 쓰는 거를 대체해서 AI 글래스만 쓰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돼요. 지금 너무나 그 없으면 안 되는 스마트폰이지만 한 15년 전 정도만 해도 누가 이 폰을 가지고 웹서핑을 하고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이런 걸 상상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스마트폰을 그냥 잠시 지나가는 기기로 만들어버리고 대체해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당연히 그 시장을 엄청 원하고 있어요.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1년에 한 10억대에서 한 12억대인데 저희도 그러면 한 1년에 3억대, 4억대는 기본적으로 팔 테니까 아주 좋은 상황인데, 다만 저는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조기기로서 출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가는 거는 다른 어떤 기기보다도 AI 글래스 쪽이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경 자체의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그런 분들과 양분이 되면 뭐 한 5억대 정도로 이렇게 1년에 팔리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5억대, 7억대 정도 팔려서 둘 다 쓰시는 분들 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빨리 이제 그 시대가 왔으면 참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이 쓰게 되면 결국 우리 이제 일상들을 이제 많이 바꿀 거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좀 어떤 걸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제일 먼저 도입될 상황이 있다면 어디일 것 같은지 이런 거 궁금합니다. 화면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꾸준히 이제 산업계에서는 쓰여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명확한 효용들이 존재하거든요.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영상 통화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그게 주는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은 이미 과거부터 있었지만 유지보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사실 전환이 잘 되진 않았어요. POC는 정말 많이 하고 니즈도 너무 명확하고 수치들도 늘어나는 것들이 잘 보이는데, 그럼에도 막상 도입하기에는 저항들도 분명히 있고, 한 번이라도 오류가 나면 에이 이거 안 써,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서 이쪽도 시장이 좀 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의 일상에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내 일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최근에 봤던 거는 내가 썼을 때 하루 종일을 녹화하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자체적으로 그걸 처리해야겠지만, 어쨌든 얘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뭘 받고 뭘 경험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번 주에 카카오벤처스 김기준 대표님과 무슨 얘기를 했었더라 라고 물어보면 얘가 자체적으로 그때 수집했던 정보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고 걔가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때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고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표님 언제 한번 만난다라고 일정을 잡아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말 비서가 옆에서 있지 않아도 얘가 하나의 어떤 비서로서 에이전트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나의 어떤 업무 효율, 내가 뇌가 하나 더 있는 느낌, 아니면 또 내 옆에 한 사람이 붙어 있는 느낌으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일상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또 어떨지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공존할지 아니면 완전히 대체되는 시나리오로 갈지, 그래서 대표님의 의견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100% 대표님의 이제 생각에 공감하고 그래서 레티나를 투자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술의 발전이 항상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로 길을 지나가다가 뭘 봤을 때 얘가 뭐지 검색해보는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스마트폰이 생겨서 조금 더 편해졌고, 근데 AR 글래스라는 거 썼을 때 그냥 보자마자 바로 검색이 되는 이런 귀찮음을 해결해주는 방향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AI 글래스가 너무 많이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글래스는 큰 축에서 보면 그걸 구현하는 AI 모델과 그리고 하드웨어와 이렇게 둘로 좀 나눠져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투자사 입장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베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역사 속에 좀 답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던 델하고 OS를 만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해 봤을 때도 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에 이제 스마트폰 기기를 만드는 곳과 그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의 구글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메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면서도 하드웨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그런 변화를 이제 잘 보면서 이제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중에서 얘가 없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해 라는 하드웨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영역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레티나의 광학 모듈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라면 정말 많이 계속 투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될지가 이제 다시 느껴지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일상이 되는 게 머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 AI 글래스가 세상을 바꾸는 게 몇 년쯤 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의 AI 글래스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한 2, 3년 뒤에 저희의 고객사들과 이제 제품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딱 나왔을 때 정말 내 일상을 바꿀 만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도 막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 한 3년 정도면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단초는 이미 시작되어서 이제 얼리 어댑터 기기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면 일상이 확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올해에도 사실 요 변화들의 단초는 또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뭐 넘어서도 일할 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혹시 또 더 생각나시고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번역, 통역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영어로 답변을 하면 영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요. 제가 또 얘기를 하면 제 한국어가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 것들은 그런 서비스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업무에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 최근에 정말 그런 번역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끼리는 굳이 내가 외국어를 몰라도 회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화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제품군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오피스 환경에서는 약간 안경보다 디자인이 살짝 벗어난 제품들 써도 괜찮다고 한다면 이미 보조 모니터 대신에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두 손이 자유로운 형태를 또 필요할 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그런 현장, 저희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여기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글래스를 쓰고서 어떤 업무에 대한 이슈들을 트래킹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역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너 제대로 된 시력 알기 위해서 안경 벗고서는 그냥 눈으로 보는 시력으로 얘기해줘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AI 글래스를 쓰고
못하던 언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한테 그거 벗고 그 외국어 얘기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사회의 변화들로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AI가 어떤 교육의 시스템도 되게 많이 바꾸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게 의사소통을 위한 것일지, 아니면 정말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의 나의 그런 기본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근본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비즈니스 상에서 원활한 무언가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하면 말이 되겠지만, 그냥 영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은 사회적 변화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AI 글래스 얘기를 한참 했는데 요 이제 다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벤처스 포트폴리오 중에도 이제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자연스러운 단계이고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지점은 컨택트 렌즈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어떤 기술 수준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거보다는 아마 초소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고요. 두 번째로 실제 그런 컨택트 렌즈가 나온다면 이거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어떤 제품의 다른 포트폴리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안경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안 멋져 보인다, 예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 불편하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컨택트 렌즈를 쓰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소구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저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했을 때 거기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섬찟 놀란 게 있는데요. 실제 스마트 컨택트 렌즈 만드는 그 회사가 피봇해서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답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그 착용하는 그 형태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경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좀 공존하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같이 공유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적인 면에서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 말고 현실 세상에 정보들이 올려져 있는 우리가 그 MR이라고 했었던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이제 공유할 거다 보니까 아마 공존해서 이제 같이 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조금 들었던 내용 중에서 재밌었던 내용이 살짝 있어서, 스마트 컨택트 렌즈가 또 새로운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안구 건강에 대한 진단들을 네. 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헬스케어 관점에서도 되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정말 제공하는 것들이 다르게 오다 보니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 이제 많이 말씀 나오는데 완성도가 진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 기술이 다 좋아졌으니까 금방 이제 우리들 많이 쓰고 다닐 수 있겠지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제대로 이제 AI 글래스가 안착하려면 필요한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일반 소비자한테까지 잘 안착이 되려면 정말 생태계가 다 잘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생태계를 한참 만드는 중이고, 그 중에서 또 되게 재밌는 최근의 시그널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X라이라는 걸 발표를 하셨고, 삼성과 젠틀몬스터 그리고 와비파크와 같이 해서 이런 AI 글래스를 또 출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유통까지 일반 안경 회사들까지 함께해서 정말 소비자한테 가까워지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유통들이 갖춰져도 사실 이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소구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제품이 일상화되기 어려울 텐데, 그 부분들은 또 저희 고객사들과 저희가 이렇게 한참 만들어 가면서 고객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예쁘고 그러면서 쓸만한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제 다른 변화들까지도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레티널이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모습 이런 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비전을 세울 때 인류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회사를 설립했고, 여전히 그 비전을 유효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최소 1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최소 1년에 1억 명 이상은 써야 그래야 인류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조금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 1억 명이 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거 자체를 좀 앞당기는 게 저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도 임직원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저희 고객사들과 함께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앞으로 또 레티널이 그리고 계시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나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6월에 AWE라는 전시회에서 이런 글래스들을 충분히 선보이고 그다음에 AI 글래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선보였는데 그거를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그 안경 만드시는 고객사들이 바로 접근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전시할 예정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채택하면 좀 빠르게 글래스들을 만들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뭔가 저희의 고객사들이 AI 글래스들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게 저희 제품 관점의 어떤 마일스톤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어쨌든 예쁘고 싸고 성능 좋은 그런 제품을 계속 만드는 것들을 제품 로드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매출과 연결되면서 성장하는 수준에 따라서 또 얼마나 잘 성장하고 또 상장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저희가 더 빠르게 저희 경쟁사들과 경쟁하면서 이 시장을 만드느냐가 마일스톤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최근에 뭘 사지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분이시면 한번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진짜 어렵지만 산다면 요거 사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몰입형 제품군은 내가 진짜 어떤 특정 가상세계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게임 같은 거에 이제 특화되어 있어서 당연히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건 메타의 퀘스트라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바로 검색해 보시면 살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품군 전부 다 당근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거기서 샀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게 샀다가 이거 아닌가 하고 파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당근에서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휴대용 제품군은 약간 내가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보고 싶다. 근데 좀 걸어다니면서도 보고 싶다. 스탠바이미 끌고 다니기 힘들고 빔 프로젝터 옆에다 설치해 놓으니까 또 어디 가서 보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뭔가 안경 형태로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엑스리얼 제품이 사실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라인업이 다양한데 뭐 그거는 또 당근에서 뭐 가격과 맞는 것들을 잘 고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AI 글래스는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은 메타의 레이반 글래스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 그리고 메타의 AI랑 연결하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하는 거고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엄청 좋고 달리고 있을 때도 이렇게 통화 가능할 정도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면 그런 AI 글래스로 메타 제품들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삼성 쪽에서도 이렇게 제트몬스터랑 준비하는 라인업들이 출시될 예정이라 또 그런 부분들이 사진 찍고 AI랑 얘기할 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1조 이상의 밸류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투자를 받은 또 AI 스타트업 글래스 스타트업이 있고 이븐 리얼리티라는 제품인데 카메라도 없고 스피커도 없지만 마이크와 초록색 화면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화면이 나오는 AI 글래스가 되네 라는 그거를 체험해 보시고 싶으시면 이븐 리얼리티라는 제품을 또 보시면 신기한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특히 카카오벤처스 패밀리 당근 꿀팁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오늘 당장 가서 메타 레이븐 디스플레이 키워드 등록해 놓고 당근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AI 글래스하고 또 레티널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제 광학 렌즈를 주제로 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제 촬영하신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표님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정말 이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심도 있게 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민의 결이 되게 잘 맞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다음에도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저 최근에 또 이제 AI나 이런 쪽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희도 이거 제조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기존 기술 수준으로 안 되는데 막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들이 많은데 또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면 재밌는 시간과 인사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이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글래스 시장이 이제 진짜 다가왔고 그리고 이게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명확히 보여서 사실 조금 더 기술에 관심 있으시고 AI 서비스를 조금 더 AI 기업들이 고민한 대로 써보고 싶으시면 정말 한번 이런 글래스들을 체험해 보시고 선글라스처럼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일상에 쓰는 안경처럼 써보셔도 되니 꼭 한번 체험해보시고 레티널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시면 아마 3, 4년 뒤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 중에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또 저희 기술들을 차용하는 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레티널 김재혁 대표님과 함께
AI 글래스 이번에는 진짜 오나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 판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 미래가 오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를 아주 이제 생생하게 말씀 나눠봤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미래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직접 써보니까 화면대로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냥 뚫려서도 잘 보여서 와 레티나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느껴지고 있습니다. 투자 잘했네. 레티나 좋아하는